동해안의 석유와 가스 매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검증을 거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산유국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야당에서는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 수요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동해 유전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지만 사업성이 없는 걸로 확인된 사례가 있어 기대도 되고 의문도 듭니다. 또한 이번 동해 석유 발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는 희망이 들뜨기도 합니다. 스승님, 과연 우리나라도 장차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죠?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지금 동해안 지금 영일만 해역이라 그러나요? 네. 영일만 해역뿐만 아니라 칠광구라고 그러죠. 칠광구 구역이 오히려 석유, 가스 이런 지화 자원이 더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칠광구 지역이 오히려 개발을 한다면 칠광구 쪽으로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영일만 그쪽으로만 집착을 하고 그쪽에 돈을 쏟아붓는지 한편으로 의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영일만 쪽으로 시추를 하고 개발 시도하는 것은 지하 자원, 석유, 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제 그 석유나 가스나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뭐라고 할까? 대가가 작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투자할 때 투자 대비라는 게 있잖아. 투자 대비 그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영일면 쪽에 투자해서 개발하는 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작아요. 가능성이 있지만 작다.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그래서 설령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영일만 해역에 투자해서 막 시추를 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칠광구 쪽으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게 더 유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투자 가치성도 작고 가능성도 작은데 왜 영일만 그쪽으로 자꾸 집착을 하고 개발하려고 애쓰는지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칠광구 쪽으로 일본하고 합작 개발을 하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든 칠광구 쪽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고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일만 쪽으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은 가능성이 30%도 안 된다. 가능성이 30%도 안 되고 또 설령 지화 자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북한 쪽이든 남한 쪽이든 지화 자원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석유, 가스, 금 등등 지화 자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는 지화 자원이 우리 남한보다 더 많습니다. 북한 쪽에는 어떤 석탄이라든가 이런 자원도 더 많이 있고 뭐 금속 자원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북한 남한 할 거 없이 지화 자원이 사실 많이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걸 압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국토 풍수를 봐도 충분히 그 지화 자원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고, 실제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꺼내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꺼내 쓰지 못할까요? 그동안은 꺼내 쓸 능력이 국가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고, 두 번째는 하느님이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손의 자손이고 너희들 능력을 키우고 너희들 영적 질량을 키우고 이렇게 너희들 노력으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부국 강병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롭게 해야지, 이런 지화 자원을 캐가지고 편하게 무슨 어느 나라처럼 그 석유 팔아가지고 나태하게 먹고 사는 그런 후진국,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개발하지 못하게끔 지금까지는 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지혜와 자원을 꺼낼 수 있는, 캐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겼고, 우리 국민 모든 그 정서라든가 국민의 질량이라든가 어떤 국민의 어떤 갖춤이 적당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힌트가 나오고, 이런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힌트가 서서히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국민 질량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발하고 노력을 해도 금방 하느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거나 결과물로 주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약간만 보여주지 크게 보여주지 않는다. 근데 앞으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지혜와 자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성과도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10년 이내에는 노력을 하더라도 맛배기만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원을 충분히 캐서 쓰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맛배기로 지혜와 자원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하늘이 용납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혜와 자원 캐내서 우리가 부자 돼야 되겠다,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놀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애시당초 버려야 됩니다. 그런 기대는 아예 버려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벌어서 먹고 내 능력을 갖추어서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석유캐가지고 석유나 팔아먹고 이 어떤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띵가띵가 하면서 놀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은 아예 갖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갖는 순간부터 당신들은 더 전락하게 된다. 그 석유 가스 팔아서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의타심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질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석유, 가스, 지하자원, 금, 이런 게 지금 우리 남북한에 많이 깔려 있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욕심될 필요가 없다. 우리 할 일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내 질량을 갖추어서 잘 사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이 캐서 쓸 수 있게끔, 개발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늘이 다 작업도 하고 그 인연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예언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안팎으로
개발 성과가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몇 년 안에 당장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는 바라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참 산유국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개발할 의지를 보였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대통령께서 참으로 분별이 부족하구나. 아무래도 다급하기는 참으로 다급했나 보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참 마음이 급했나 보다. 이런 거라도 발표를 하고 이슈를 만들어서 좀 국민들 흥분되게 해가지고 인기를 좀 높이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발표는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이 아닙니다. 산업자원부라든가 이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석유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깊이 연구하고 깊이 모든 걸 다 정밀 검사를 하고 정밀 조사해가지고 그 담당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그 회사가 발표할 내용이지 이걸 대통령이 이 결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함부로 발표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막 흥분이 되고 와 산유국이 됐네? 막 산유국이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퍽 꺼져 그 바람이. 그러면 더 실망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 발표할 내용도 아니었고 우리가 흥분할 일도 아니다. 우리 남북한 지화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것을 채굴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며 하늘이 허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하늘이 가만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일찍 개발이 돼가지고 드러나면 우리 국민들한테 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한 이유가 석유 팔아서 지금 부강해졌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신력, 우리나라 국민의 마인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발전하고 좋아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과 지식과 나름대로 그 질량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좋아진 것이지 무슨 석유가 나와서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국 후진국들을 한번 보자고요.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는데도 아프리카라든가 이런데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또 그 어디야? 아프리카 말고 그 내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바레인 뭐 이쪽 비자 중동 지역 뭐 이런 중동 지역 기름 나오는 나라가 많아요. 그럼 기름이 나오니까 일단 자본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도 국민 질량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국민의 질량은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이에요. 돈은 조금 기름 팔아서 있을지 몰라도 국민 수준은 우리나라 10분의 1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본 능력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아프리카, 바레인, 중동 이런 지역 보면은 현재 후진국이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 사정도 우리나라보다 특별히 좋을 게 없고 정서, 마인드, 실력 그리고 어떤 이념 그리고 가치관
이런 모든 정서적 에너지가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의식 구조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아니 그렇게 기름 나오고 잘 산다고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막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편하게 먹고 살 정도로 기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더 좋아지고, 보세요. 경제 능력이 좋아지고 물질 만능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 정신은 더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퇴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경제가, 물질이 다 채워준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에 맞게, 질량에 맞게,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 갖춤에 맞게 물질이 주어질 때 득이 되는 것이지, 그 머슴 근성도 못 버리고, 보세요. 공짜 근성도 못 버리고, 이 바닥 질량이면서 석유만 나와가지고 좀 잘 살게 됐어. 그럼 우리나라도 후진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영혼 성장을 이루고 의식 구조가 개혁이 되고 우리 의식이 살아있을 때 그런 혜택을 누리더라도 진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기름 나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빛나게 인생을 살 생각을 해야지 기름 가스 나온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해도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가까이 돼야 본격 개발이 되고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애써 투자만 할 뿐이지 실속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보세요. 석유 개발, 석유 채굴 개발, 석유 개발이나 가스 개발을 하려고 그 시추를 하거나 이 투자를 하는 돈이 여러분 알다시피 조 단위입니다. 몇 천억 가지고도 안 돼요. 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갖다가 대기업끼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세요. 국제 계약을 하더라도 대기업끼리 계약을 하고 그 능력을 검증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검증된 기업을 국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개발한다든가 공동 투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을 어찌 정확한 조사도 없이 1인 기업, 어쩌고 저쩌고 세금도 안 낸 기업, 자본 능력도 없는 기업, 이런 사람한테 계약금을 주고 이걸 공사를 맡기고 이 국가적인 일을 갖다가 중대한 일을, 이 국가적 중대한 일을 갖다가 맡기고 개발을 맡긴단 말입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개인 집을 짓더라도 그 능력이 되는지를 검수해보고 점검해보고 계약을 하는데 이 국가 중체대한 사업을 조 단위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을 외국의 어떤 이름도 모르는 인간을 갖다가 대충 조사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희망이 있다고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다가 몇 천억을 갖다가 투자해주고 계약금을 주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 막말로 해보다가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날라버리면 할 말 없어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냥 몇 조를 날려도 할 말 없이 그냥 손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약하고 새로 개발한다고 하는 그 1인 기업인가 그 이상한 그런 1인 기업, 이런 그 회사 말고 전자에도 지금 그동안 외국 회사가 와서 그 어느 나라 회사야? 내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미국 말고 어느 나라 회사가 있었잖아. 호주? 호주? 호주 기업이 와가지고 몇 년을 투자하고 조사도 하고 개발도 해보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투자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손들고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이름도 없는 인간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이 뭐 희망이 있다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옳지 않다. 이런 계약은 국제적 계약을 하든지 국제 기업끼리 계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투자해서 시도했을 때 이 결과물이 없을 때는 당신도 반은 책임진다는 각오로 노력하게끔 하고 조사도 하게끔 하고 반반 책임지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조사도 하고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반 이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떼일 염려도 없고 허망하게 투자할 염려도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반반 투자를 하든 반반 투자가 아니라도 믿을 만한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완벽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습니까? 뭐 조사해 보니까 뭐 이상한 빈집 하나 계약을 해서 뭐냐면 그 뭐 집세도 못 내고 뭐 세금도 안 냈다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래 또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실적이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고 아니 공사 실적이 그리고 이런 기업이라는 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고 언론에서 내세우고 정부에서 내세우고 그 사람을 앞세워서 몇 조 단위를 투자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이 발상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하다못해 안기부 직원을 뽑을 때 보세요. 그 직원을 신원조회 할 때 안기부 직원을 뽑을 때 신원조회 할 때 친척까지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신원조회를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직원 하나를 뽑아요. 월급 주는 직원이야. 그래봤자.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국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대충 조사해가지고 대충 계약을 하고 대충 이런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절대 대통령 이하 정부 요인, 정부 행정관들 정말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대단히 실수하는 것이다. 아니, 나라 세금을 지들 마음대로 몇 조를 써놓고 손들면 그만입니까? 투자를 할 때는 내 주머니 돈보다 더 무겁고 아깝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의 세금은. 내 주머니,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관계없지만 이 국가 세금이라는 건 정말 책임감 있게 써야 되며 책임감 있게 투자를 해야 되며 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몇 천억, 몇 조를 갖다가 함부로 결정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예언하지만 이 문제도 훗날에 다시 거론이 되며 잘잘못을 따지게 되며 이 책임자를 문책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책임자를 문책을 하게 되고 이 책임자들은 줄줄이 그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한테 희망을 주고 흥분을 일으키게 만들고 뭐라 할까 아주 큰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한마디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제가 솔직하게 입 바른 소리를 하면 30% 근거를 가지고 70% 쇼를 하는 겁니다. 30%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70% 사실은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다. 제 말은 근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30% 가능성과 근거성을 토대로 해서 70% 정부 정책에 쇼를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왜 30% 근거라고 하느냐? 우리 국가에 지금 바닷속에 지하 자원이 실제 매장이 되어 있고 석유, 가스, 금 등 이런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30%라고 말을 하느냐? 이걸 지금 현재 캐낼 가능성은 30%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캐내서 쓸 가능성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인기를 만회해보고 전환시키는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방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석유, 가스를 개발하려면 지금 영일만 쪽이 아니라 칠광구 쪽을 개발해야 더 희망이 있다. 저는 20년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이걸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석유 매장이 돼 있냐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면 희망이 있냐고? 제가 희망이 있다고 20년 전에 희망이 있다고 말을 했고, 우리나라는 매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지금 칠광구 쪽 있죠? 그쪽으로 많은 석유, 가스 이런 것이 매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남북에도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20년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일을 100% 잘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며 국민의 혈세를 쓸 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며 모든 걸 정밀 분석하고 검수해도 성공 가능성이 작은데, 이런 식으로 대충 인기몰이로 뭔가 개발해 보려고 인기몰이로 대충 투자하고 대충 어떤 사람 끌어다가 마담 내세우듯이, 무슨 술집 마담이야 지금? 얼굴 마담 내밀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 일을 개발한다 그러고 이렇게 뻥을 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람 앞세워서 크게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 사람 앞세워가지고 크게 성과를 내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애는 애대로 쓰고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노력을 쎄 빠지게 해놓고 성과가 있다 해도 투자 대비 작게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 대비 작게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는 실속이 없다. 현재 이 사람 방법으로 투자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기업,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으로 칠광구라든가 다른 곳을 잘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때는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개발했을 때
투자해도 성과가 작다. 그리고 희망은 30% 미만이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사람 계약 해지시키고 원상복구시키고 다시 임무를 물색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치 이렇게 얼렁뚱땅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몇백억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천억 투자해서 될 것 같아요? 아니, 3조 이상 투자를 해야 가능해요. 3조. 1조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조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당장 큰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에 3조를 투자했을 때 우리 국가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경제도 살아나고 에너지가 얼마만큼 좋아질 건지 여러분 상상해 봤냐고요. 태양광 전기가 됐든 신재생에너지가 있잖아요. 응?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다가 3조를 우리 국가가 투자해서 개발을 시킨다. 그러면 많이 경제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당장 성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결과가 올지 미지수예요. 그 상황에서 몇 조를 갖다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고 근거도 없는 인간을 갖다 불러다가 앞세워서 술집 마담처럼 그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똑바로 아셔야 돼요. 정부에서 얼굴 예쁘장한 술집 마담을 내민 거나 똑같아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이런 걸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며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개발도 사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무작정 투자하는 건 반대입니다. 근거성을 가지고 서서히 시험을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하고 무모하게 시도하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현실을 바르게 보란 뜻입니다.